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유럽축구연맹과 단독으로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프로 경력에 있어 가장 큰 날이라고, 가장 거대한 중요한 날이라고 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지금까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해 담담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페인 빌바오에서 개최되는 이번 결승전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준비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인터뷰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는 평소와는 달리 조금은 어두운 표정으로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시간을 겪어왔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 심경이 이번 인터뷰에도 확실히 녹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 등장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인터뷰 내용, 유로파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전체 내용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밝힌 각오라는 제목이 현재 유로파리그 공식 홈페이지 메인 뉴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것을 이뤘지만 단 한 가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우승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본인의 염원과 집념을 이야기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월요일 바로 몇 시간 전에 나온 최신 인터뷰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손흥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토트넘의 역대 최다 득점자 해리 케인과 함께 뛰었고 그 기간 동안 3차례나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만큼 북런던에서 꾸준히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2023년부터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 선수는 현재 32세로 여전히 팀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어려운 시즌을 우승이라는 성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영상과 글로 소개합니다. 우선 유럽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애국심과 진정성에 의미 있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라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늘 본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이곳에 나와 있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 저 같은 좋은 한국 선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로 내가 한국 선수들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선수로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야심과 꿈까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의 본인이 있기 전까지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훌륭한 한국 선수들, 선배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나의 이전에 또 유럽에서 한국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명맥을 내가 잇고 또 더 좋은 것을 보이고자 하는 본인의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또 한국 선수로 이미 과거 유에파컵, 이번 유로파리그의 전신대회를 우승했던 차범근 선수, 또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박지성 선수, 이미 유럽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의 선배인 이영표, 또 프리미어리그 선배인 기성용, 이청용 같은 다른 대한민국 대표 선배 유럽파 선수들을 한 명씩 다 열거하면서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너무도 멋지게 길을 잘 닦아줬다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런 분들과 본인이 비교되는 상황이 항상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 이름이 그분들과 함께 언급된다는 것이 큰 영광이다라는 말로 또한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한국 축구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 또 내가 단지 한 명의 선수 개인이 아닌 한국의 선수이며 또 그 선배들이 닦아온 길이 한국인으로서 전해졌던 교훈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국가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사회가 개인화되고 또 글로벌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와 민족이 중요한지, 그것이 인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한 의미 있는 코멘트였는데요. 본인의 커리어에 가장 아팠던 경험,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패배했던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또 한 번의 유럽 대항전 결승전을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맞대결로 치르게 됐는데요. 그 당시 패배에 대해
그 실망을 쉽게 극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또 지금도 아직은 어쩌면은 그 이후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번 대회는 다른 대회이고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달리 그때보다 내가 더 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게 될 것 같다라며 정신적인 면 또 경기를 준비할 때의 심정적인 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경기를 몸으로 하지만 그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음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몸도 아팠지만 마음적으로도 힘들 많은 외부적인 일들을 겪어왔던 손흥민 선수가 그 모든 역경과 고민 속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 시점에 정신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의 패배를 실망했지만 그 실망만 남기지 않고 그 실망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도 또 토트넘이라는 우리 팀도 성장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그때 결승전에 선발로 뛰었던 선수 중에 토트넘에 남아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뿐이지만 그 손흥민 선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토트넘에 축적된 것이고 그것이 또 동료들,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응집되어서 이번 경기에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상대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그 상황, 상대가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기에서 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참 힘든 경험이었다고 했는데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거쳐오고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고 딱지가 앉아가면서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이제는 그때와는 다른 손흥민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 그 손흥민 선수의 결정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이 큰 결승전에 임한다는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결승전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대한민국 대표로도 아시안컵 결승전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지만 결국 우승하지 못했고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어느 때도 주장으로 결승전을 치렀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주장으로 임하고 승리했을 때도 주장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이고 패배했을 때도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역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성적으로 인품적으로 또 축구계에서 귀감이 되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경기장 안에서뿐 아니라 또 밖에서의 여러 가지 인들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들, 의심을 받는 모습들,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또 돌아보면서 손흥민 선수는 꽤 어두운 얼굴로 나 역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 스스로는 젊은 선수들에게, 영 플레이어들에게, 또 어린 친구들에게 인스파이어, 영감을 줄 수 있는 포지티브한 애티튜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 골을 넣고도 찰칵 세리머니, 이 순간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세리머니도 하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의 그 심정적 고통 상황은 결국 그 본인은 너무나 힘들 그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훈련 분위기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또 선수들을 즐겁게 하려는 큰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모습이 어쩌면은 내면의 아픔 등을 이겨내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에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또 이겨내기 위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 시즌이 결과적으로 이미 현재의 기록만으로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를 넘어서 토트넘이라는 팀이 생긴 이래의 최악의 리그 성적이 나왔고 그 상황에 대해 본인이 부상으로 빠졌다거나 감독의 전수적인 역할, 감독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운영진의 책임이 크지만 주장으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솔직하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시즌을 계속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좌절감, 체념, 자기 비판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만 있었다면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면서 그 상황 안에서도 최대한 우승과 또 성과를 내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스스로 믿었던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결승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노력들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팀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뭘 더 보여줄까가 아니라 팀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늘 고민했고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자신이 몸이 아팠을 때 조금은 예전만큼 플레이가 안 될 때에
심정적인 부담감을 덜어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뭔가 하고 싶고 내가 기여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쏟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에서만 10년 또 축구 선수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넘게 축구를 해오면서 본인이 많은 경험을 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의 응집된 결실로서 나오는 과정에 이 성찰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리듬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고 그럴 때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멘탈 훈련에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 점들이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아 비판과 성찰, 본인의 상황, 정신적인 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축구가 몸으로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의 지난 1년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 응원했던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보고 프리미어리거로서의 꿈을 키웠고 호날두를 보며 자신과 플레이 스타일이 흡사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또 호날두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냈던 그 성과를 보고 자라왔던 손흥민 선수는 실제로 과거에도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때는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이 아니라면 다른 팀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비하인드 씬에서 했을 정도로 꽤 애정을 갖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이제 그 맨유에 대해 지금까지 좋아하는 팀으로 여겨왔던 모든 감정을 잊고 물론 상대를 강력한 도전자로서 존중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 이번만큼은 토트넘에서 맨유를 최대의 적으로 여기면서 경기에 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맨유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좋은 경기가 될 것이고 분명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올 시즌 이미 리그에서의 두 번의 대결도 이겼고 또 카라바오컵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올해의 골로 선정된 환상적인 코너킥 직접 득점 올림픽코로 불리는 기가 막힌 원더골로 맨유를 격파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 모든 승리의 경험이 만족감이나 충만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모든 승리가 이제는 이미 내린 눈처럼 녹아 없어졌고 이번 경기는 마치 한 번도 맨유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달려들 것이다. 왜냐? 우승하지 못했던 그 결승전의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가 맨유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기가 결승전이고 이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것을 이뤘지만 딱 하나만 못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트로피를 드는 꿈을 꿔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인생에서도 가장 힘든 1년을 보냈을 손흥민 선수가 그 모든 풍파의 마지막에 가장 꿈꿔왔던 최고의 결실을 맺는다면 그 또한 드라마의 완벽한 매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는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슈퍼컴퓨터가 무려 1만 회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세계적인 통계업체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의 승리 확률 분석에 따르면 맨유의 승리 확률 50.7%, 토트넘의 승리 확률 49.3%, 맨유가 근소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근 팀의 경기력과 선수단의 부상 이탈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맨유가 살짝 우세하다라고 보지만 손흥민이라는 변수, 손흥민 선수라는 역사적 선수의 결연한 지금 이 순간의 의지가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 그것이 토트넘에게 우승을 안기지 않을까 응원해 봅니다. 후스코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은 솔랑키 원톱, 손흥민 선수가 왼쪽 오도베르를 처진 공격수, 오른쪽에 존슨을 예상하고 있고요. 벤탄쿠르와 비수마의 투볼란치,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포백,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샬리송이 먼저 왼쪽 사이드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처진 공격수 오도베르의 자리를 먼저 소화하거나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에 서고 오도베르가 오른쪽에 배치돼서 번갈아서 스위칭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당일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맨유는 호일룬을 최전방에 놓고 가르나초와 브루노가 2선 공격수, 달로의 부상 이탈 속에 마즈라이와 도르구가 수비를 신경 쓴 좌우 윙백, 카세미르와 우가르테 내지 카세미르와 메이누의 투볼란치가 예상되고요. 요로, 맥과이어, 린델로프의 3백, 오나나가 골문을 지키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또 이 부상 복귀 상황, 부상 선수들의 컨디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정말 힘들었던 지난 1년의 끝에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경기 당일까지 이어질 결승전 최신 소식과 결승전 입중계 그리고 결승전 이후의 분석과 현지 반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